중동이라는 말은 유럽인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멀면 극동, 가까우면 근동, 그 사이가 중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동이라는 말과 아랍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뜻입니다. 아랍 국가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다고 해서 다 아랍 국가는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는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튀르키예는 튀르키예어를 사용하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란 사람에게 나는 너희 아랍인을 좋아해 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한테 나는 너희 중국인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엄청나게 무례한 말이 됩니다. 이슬람 중동은 지역적인 개념, 아랍은 민족적이고 언어적인 개념, 그리고 이슬람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꼭 중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에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의 80%를 넘는 약 2억 명이 이슬람 신자입니다. 수니파 이슬람은 두 종파로 나뉘어집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예언자 무함마드는 후계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의 수장자리인 칼리프가 공석이 되었는데 누가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칼리프를 선출하자는 세력이 수니파라고 불리고 오직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세력이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이슬람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니파의 큰형님 역할을 하는 맹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시아파는 이슬람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속해 있습니다. 시아파는 오직 무함마드의 혈육만이 이슬람 사회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를 진정한 칼리프라고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가 4대 칼리프에 즉위한 지 5년 만에 암살당하면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종파는 20세기 들어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갈등, 석유와 초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해 종교 갈등을 넘어서서 더욱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아파에서 큰형님 역할을 하는 맹주국은 이란입니다. 저항의 축 시아파 맹주국인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항의 축은 수니파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면서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저항하기 위한 무장단체들의 연합입니다. 이들은 초승달 모양으로 위치해 있어서 다른 말로 시아파 벨트 혹은 시아파 초승달이라고도 불립니다. 걸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깊게 들어온 지형을 뜻합니다. 세계에는 걸프가 굉장히 많지만 국제 뉴스에서 걸프 국가라고 하면 보통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위에 6개 나라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6개 국가는 걸프 협력회의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천연 에너지 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곳이고 왕정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석유는 지하에서 생성된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합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많은 중동 국가들이 풍부한 석유 매장량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석유 중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날 것 상태의 석유를 원유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크루드 오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바로 원유입니다. 3대 원유에는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건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입니다. 생산량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원유이고 세계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WTI는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고 브렌트유는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 북해에 있는 브렌트라는 유전에서 생산됩니다. 두바이유는 중동에서 생산됩니다. 즉 WTI는 미주, 브렌트유는 유럽, 두바이유는 아시아 일대의 원유 가격을 대표합니다. 국기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이런 복잡한 글씨가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씨는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라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 문구입니다.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여러 무장단체에서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성기 이슬람 국가들 중에 국기에 초승달과 별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승달과 별은 본래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라 고대 마케도니아나 로마 시대에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한때 이슬람 사회를 대표하는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과 달을 상징으로 사용했고 오스만 제국 멸망 후에도 그 영향을 받은 여러 국가들이 상징을 계승하면서 현대에서는 초승달과 별 하면 이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중동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이란 옆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운송됩니다. 70% 이상의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해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받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바브엘만데브, 예멘 옆에 위치한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굉장히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홍해의 입구로 전세계 해상 교통량의 약 25%와 전세계 석유 수송량의 12%가 이곳을 지나는 세계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메카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1의 성지입니다.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며 자신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이곳을 향하여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슬람교의 중심지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어서 어떠한 분야의 중심지를 땡땡의 메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